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울산시대의 지킴이 뽀시기 이용식이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지난 연말 제가 농수산물 시장에서 성금을 모금하면서 울산 시민 여러분들의 따뜻한 정을 한 몸으로 느꼈습니다. 그날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 심장이 뜨끈뜨끈했습니다. 자, 이웃을 생각하는 시민들의 고마운 마음을 제가 하나도 빠짐없이 잘 전달하고 왔습니다. 울산시 홍보대사이자 울산시대의 진행자로서 앞으로도 이 뽀시기는 시간이 날 때마다 좋은 일에 앞장설 테니까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동참해서 좋은 일 같이 하실 거 약속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오늘도 기분 좋게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출발합니다. 울산시대 출발! 네, 한 주간의 뉴스를 순위로 정리해보는 랭킹 뉴스 시간입니다. 자, 2월에는 또 어떤 소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김다운 아나운서 새로운 마음으로 오늘 또 초대합니다. 어서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랭킹 뉴스 김다은입니다. 벌써 2025년도 두 번째 달에 접어들었는데요. 이번 한 주 울산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키워드로 살펴보시죠. 5위는 채용입니다. 울산시가 올해 지방 공무원 144명을 뽑기로 했습니다. 직급별로는 9급 138명, 7급 3명 등으로 지난해보다 채용 인원은 41명이 줄었는데요. 필기시험은 오는 4월과 6월, 11월 등 직급에 따라 3차례 치르며 자치단체 인터넷 원서 접수 센터를 통해 응시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4위는 비빔밥입니다. 울산 소비자들이 즐겨 찾는 주요 외식 메뉴 가운데 지난 10년간 비빔밥이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울산 지역 7개 외식 메뉴 가격은 2014년 12월 대비 평균 40.2% 오른 것으로 조사되는데요. 이 기간의 비빔밥 가격은 6,080원에서 1,100원으로 66.1% 올라 상승폭이 가장 컸고 자장면도 같은 기간 50% 넘게 올랐습니다. 이어서 3위는 인상입니다. 물가 상승 속에 10년 넘게 묶여있던 대학 등록금마저 올해는 대폭 오릅니다. 울산 지역 대학들이 잇따라 등록금을 5% 안팎으로 인상하기로 하면서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이 커지게 되는데요. 한편 올해 빗장이 풀린 등록금 인상이 앞으로 계속될 수 있다는 전망에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활약입니다. 울산에서는 연간 200건이 넘는 순환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최근 구조대원이 아닌 수중 로봇이 인명 구조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중 음파 탐지기는 시야 확보가 어려운 수심 200m에서도 물체를 감지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울산 소방은 앞으로 수중 로봇을 통해서 구조 역량을 높이고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1위는 알고 보니입니다. 지난해 12월 밤 울산 북구의 한 도로에서 차에 운전자가 자고 있다라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음주운전을 의심하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도로 한가운데에 서 있는 차 운전석에 있던 운전자를 깨워 상태를 확인했는데요. 알고 보니 이 운전자 음주운전이 아닌 뇌졸중 증상이었다고 합니다. 1분 1초가 위급했던 당시 상황은 현장에 있던 경찰을 만나 자세히 들어볼게요. 지금까지 랭킹 뉴스 김다은이었습니다. 모두가 궁금해하는 뉴스를 깔꼼정, 아주 깔끔하고 꼼꼼하고 정확하게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뉴스 속 주인공을 만나볼까요? 궁금합니다. 바로 오늘은 울산 중부경찰서 병영지구대 소속 윤석훈 경사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박수!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우리 울산시대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부경찰서 병영지구대 근무 중인 윤석훈 경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아유, 우리 또 이렇게 윤 경사
좀 애띤 얼굴이에요, 그죠? 감사합니다. 네. 이 사복으로 갈아입으면 경찰관 같지가 않고 그냥 뭐 대학생, 그죠? 이웃 총각으로 이제 이렇게 보일 것 같은데. 자, 오늘 이야기를 풀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봐야 할 영상이 하나가 있다고 하는데요. 준비한 영상을 보고 다시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주시죠. 와, 궁금합니다. 지금 저 촬영을 어떤 카메라로 한 건가요? 저희 순찰차에 보면 보이는 캠이라고 해서 신고 출동을 가서 긴급 상황을 찍는 카메라가 있습니다. 아, 그걸로 그걸 다 남겨놓는군요, 기록을. 예. 자, 그렇다면은 저게 지금 무슨 상황입니까? 저희가 제일 처음에는 음주운전이라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고 그 음주 측정을 했는데 음주 감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 운전자분 상태가 조금 이상한 것 같아서 어허. 얘기를 해보니까 조금 뇌졸중 증세가 의심돼서 어허. 근처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게 하고 그 수술을 받도록 한 사례입니다. 우와, 뇌졸중이면은 이거 골든타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와, 뇌졸중, 뭐 뇌출혈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정말 큰일 날 뻔해. 지금은 그분 괜찮으신가요? 예, 지금은 이제 수술이 잘 끝나서 회복 과정에 있고 조금만 더 재활 치료를 하면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사실 저희가 통화를 연결하려고 했는데 아직은 이제 안정이 좀 필요한 상황이라 아쉽게도 직접 목소리를 전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프신 분, 환자의 어머니께서 따로 감사의 인사를 또 전해왔다고요? 예, 저희가 좀 경과도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요? 수술이 잘 끝난지 궁금해서 전화드렸더니 수술은 다행히 잘 됐다 했고 당시 출동했던 경찰관들 모두께 네. 감사드린다고 인사를 전해 오셨습니다. 아, 그럼요. 생명을 구했는데 그 어머니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런데 궁금한 게 저 당시에 운전사 상태가 어땠나 이게 또 궁금합니다. 그 운전자 그분의 상태. 위험한 상황이다. 바로 판단이 서든가요? 딱 보고? 제가 의사는 아니라서 현장에서 그 운전자분이 엎드려 있는 상황이라 그 당시에 저는 음주운전이라 거의 확신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저 때가 몇 시쯤 됐어요? 새벽 한 2시에서 3시 정도 됐었습니다. 새벽 2, 3시. 이건 뭐 100%이 운전 그 핸들에 이렇게 얼굴 대고 있으면 누가 뭐래도 지나가면서 봐도 음주운전으로 생각이 되겠죠. 예. 그래서 그걸 딱 보고 음주운전이구나. 그래서 그 다음 상황부터 그래서 문을 두드리니까 똑똑똑. 예, 그 대상자분이 고개를 들어서 저를 쳐다보시길래 조용히 창문을 내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창문을 싹 내려주셔서 제가 음주 감지를 해봤는데 음주는 감지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 새벽에 어두운데도 불구하고 선글라스를 끼고 계시더라고요. 이거 웬일이야? 그래서 지금 몇 시인지 아시냐, 언제 운전을 하셨냐 하니 나는 오전 9시에 부산에서 집을 나섰고 지금 오후 2시 정도 된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새벽 2시인데 지금 오후 2시 착각을 하시는구나 지금. 예, 그리고 조금- 또 선글라스 낮에 꼈던 선글라스를 계속 끼고 있고. 예. 이야. 그래서 저희가 이분이 지금 운전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차에서 내리게 해서 도로 밖으로 이제 함께 부축해서 걸어갔는데 그렇죠, 위험하니까. 예. 근데 걸음을 똑바로 못 걸으시더라고요. 아. 그럴 때 그 옆에 좀 경험 많으신 경감님께서 보시더니 이건 내가 저번에도 봤는데 뇌졸중이나 뇌출혈 증상이다라고 하셔서 그 선배님이 예. 바로 병원으로 이제 근처 병원으로 갔고 병원에서 검사를 하니까 뇌출혈이 맞다. 이거는 응급 수술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제가 부모님이
근처에 사시는 부모님한테 전화를 드려서 바로 보호자 수술- 오게 하고 예, 조치를 빨리빨리 처해서 부모님이 계셔야 이제 또 수술도 또 이제 그걸 또 사인을 또 하고. 예. 야, 그 선배님 옆에 계신 분 진짜 판단 빨랐네. 그리고 예. 또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예. 이러니까 구간이 명관이다 이런 말이 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걸음걸이가 이상하니까 뇌출혈. 아시죠? 뇌출혈. 뇌혈관이 터진 거. 야, 이 빠른 조치 아니었으면 위험한 상황이었죠. 예, 맞습니다. 이게 조금만 늦었으면 뇌질환으로 사망하실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했는데 다행히 응급 수술을 바로 하셔가지고 정상 생활에 지장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참 이러니 부모 입장에서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것도 발견을 못했다면 그냥 엎드린 상태에서 계속 있었다면은 어머 이 아내가 전부 피가 고이고 출혈이니까. 자, 그런데 말이죠. 이런 경우 말고 또 위험 신고들이 더 있었습니까? 저희 신고가 대다수가 위험한데 그래도 그중에 기억에 나는 게 제가 한 신입 1년, 2년 때 가정폭력 신고를 갔었는데 신고 내용 자체에서도 이미 조금 불을 지른다는 내용이 있었고 집에다 불을 질러요? 예, 집에다 불을 지른다고 그리고 기름을 이미 둘러놨다 그렇게 신고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현관문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현관문을 열어줄 수 없는 상황이라서 소방차 사다리차를 이용해서 당시 3층이었는데 그 사다리로 기어 들어 올라갔고 마침 그 여성분이랑 저랑 이제 눈이 마주치니까 그 여성분이 라이터 불을 계속 켜려고 하시더라고요. 잠깐만. 기름은 이미 이렇게 다 엎질러 놨어. 그죠? 예. 뿌려놨어요. 그리고 그 여자분이 라이터를 들고 있었어요? 예, 이렇게 하면 붙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눈이 마주쳤어? 예. 그래가지고. 그때 일단은 불을 못 붙이게 해야 된다는 생각에 뭐 그렇지. 우당탕 뛰어 들어가긴 했고 또 그 여성분이 라이터 다루시는데 좀 다행히 서투시더라고요. 그래서 라이터를 뺐고 체포를 했었습니다. 야, 그거 뺐을 때 얼마나 심장이 콩닥콩닥 뛰었을까.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이분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 모든 경찰관에게 지금 우리도 해야 될 일이 있어. 뭔가요? 우리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치안을 담당하는 곳이 바로 지구대인데요. 병영지구대의 겨울철. 요즘 이 추울 때 가장 많이 들어오는 신고는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저희 병영지구대가 중부에서 가장 가운데 있는 심장이라서 특히 병영 오거리에 술집이나 유흥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연말이라 그래서 그런지 더 수치 신고나 주치 폭력, 음주운전 신고도 많고 또 주변에 주택가들이 많아서 가정폭력 신고도 많이 있는 편입니다. 약주 드신 분들 예, 밤늦게까지 드시고 예, 좌로 갈지 우로 갈지 이거 헷갈리다가 그냥 편안하게 도로에서 주무시는 분들 우리도 가끔 지나가다 보거든요. 차 타고 지나가다가. 근데 가정폭력이 이 겨울에 일어나요? 다들 의외라고 생각하시는데 요즘 또 춥기도 하고 연말에 딱히 갈 데가 없으니까 집에 있는 시간이 좀 길어졌습니다. 길어지니까 가족들이랑 같이 이야기도 하고 또 그만큼 갈등이 많이 빚어서 서로 의견 나누다가 예, 그래서 가정폭력이 좀 많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야, 이게 참 쏟아지는 신고의 민원까지 이 지구대 근무도 참 애로사항이 많죠. 예, 저희가 주로 대하시는 분들이 술을 취하신 분들이라서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입니다. 가끔씩 지구대로 오셔서 지구대가 집인 줄 알고 계속 안 가시고 저희와 함께 놀아달라고 하시는 분들 있는가 하면 그런 분이 있어. 자꾸 대화하고 예. 몇 살이냐 물어보고 자기 딸이 있는데 어떤 생각 약주 드시고 와서. 약주 드시고 야, 이 추운 겨울에 약주 많이 드시고 길에 주무시면 큰일 납니다. 이게 정말 큰일 나요. 자, 이렇게 이왕 이렇게 오셨으니까 시민 여러분들에게 특히 약주 많이 드시고 길에 누워 계실 분들한테 또 뭐 또 부부싸움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 당부하실 얘기 있으면 하세요. 괜찮아. 뭐든지 얘기해. 일단 겨울철에 춥습니다. 길에서 주무시다가는 감기도 걸리실 거고 또 요즘 독감 유행하는데 몸 조심하기 위해서 술 조금만 드시고 적당히 사모님들이 주무실 때 시간 맞춰서 잘 들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시민분들께 영화에서 보이는 마동석 배우님처럼 시원하고 통쾌한 경찰관을 원하시겠지만 현실적으로 저희가
법도 있고 또 주변 사정도 있고 민원도 있고 해서 잘 좀 시원하게 해결 못 해드릴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믿고 저희를 지지해 주신다면 적어도 결과만큼은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경찰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울산 시민 여러분들의 치안을 책임지는 우리 경찰들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죠? 고생 많은 거. 자, 우리 멋진 경찰들 힘내라고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박수를 모아서 힘차게 한번 보내드립시다.